시선 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솔 킴님이 얼쑤무당 나오세요라고. 얼쑤. 네. 자, 얼쑤 나왔습니다. 자, 어떤 천기를 누설할 겁니까? 그리고 그라미님 천기 누설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천기 누설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예. 비컨 뉴스에서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지금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어느 집이냐 좀 알자. 이거 오늘 치킨 먹는 날이다. 뭐 이런 댓글이 지금 뭐 쇄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홍대 앞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치킨집이. 응? 얘기를 했으니까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홍대 앞에 있다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 네. 그죠? 예. 상호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여기까지만. 치킨집 상호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댓글창에 보면 지금 다 나와요. 네. 다 나오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렇죠. 그죠?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예, 가정에 좋습니다. 화목도 오게 하고 아우, 또 서로 돕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한번 치킨의 술안주 치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 가운데 하나니까 예, 치맥. 맞습니다. 또 요즘 미국에서 그 한국식 치킨이 그렇게 또 인기랍니다. 그렇죠. 한국식 좀 달라요. 미국식하고 한국식하고 아주 이거 인기 좋다고 합니다. 미국식 후라이드 치킨은 좀 그렇던데. 그죠? 네, 역시 나는 간장 치킨이 제일 좋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얼쑤무당은 저는 양념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냥 순살 간장 치킨이 나는 제일 좋아. 자, 천기 누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평일날 월화 수목은 JB 타임, 금요일은 천기 누설입니다. 네. 자, 김현수님이 천기를 매일 누설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매일 누설하면 천기 누설이 아니지요. 그러면 저 옥황상제님한테 맞아요. 예. 안 돼요. 자, 금요일만 네. 누설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40번째 시간인데요. 자,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레임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여기서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왜 또 원성 올라가? 아니. 레임덕 얘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그러니까 맞죠? 뭐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레임덕은 그죠? 네, 요새 국민의힘 그다음에 보수 언론이 입만 열면 레임덕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신현수 파동이 불거진 후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건데, 자, 신현수 수석은 누구냐? 대통령의 비서다. 비서. 근데 비서인 사람조차 대통령의 영이 안 통하니 이건 명백한 레임덕 징후 아니냐? 뭐 대충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개의 사례를 더 붙이더라고.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는데도 여당이 말을 안 듣고 있다. 네. 이 점도 추가를 하고 있고. 이것도 레임덕이다. 그렇죠. 네. 이것도 레임덕의 징후다. 징후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에 부정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나오니까 이것도 레임덕이다. 레임덕의 징후다. 그렇죠. 이젠 공무원도 말을 안 듣는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정부 여당 가리지 않고 항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조차도 레임덕이 아니라는 논거를 대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통령 말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요 말을 가지고 심지어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도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레임덕의 이것도 징후. 레임덕의 징후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반박을 올렸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무튼 갖다 붙이는데 도 같았어요. 도가.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해요. 네. 보수 정당하고 언론,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이걸 그럼 몰아가는 건지 아니면 음. 진짜로 레임덕의 징후는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사 지내는 거죠. 고사. 그러니까 고사 지내기다. 네.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 대한 가감 없는 리포트가 아니라 네. 고사 자리에 기도문 같은 거다. 레임덕 좀 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소망과 전망을 마구 뒤섞어 버리는. 그지? 그렇죠. 소망, 자기 바람하고 그렇지. 전망을 막 섞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뒤뚱거리는 건 오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뒤뚱거리는 발걸음이 문제가 아니라 들쭉날쭉한 시력이 문제다. 표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시력은 아주 과학 발달돼 있는데 네. 다른 쪽의 시력은 거의 죽어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속되게 이제 짝눈이라고 부르는데 예. 정식 용어로 하면 부동시. 부동시라 그럽니다. 예. 부동시. 그지? 부동시. 같지가 않다. 네, 네. 부동시. 이 아주 정도가 심한 부동시인 것 같고 네.
여기에 난시까지 겹쳐 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근데 이 전혀 좀 이 말씀을 우리 모털도사님 대충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항상 그렇지. 보면 바른 말 잘해. 네.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이유 같은 근거가 확실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예, 이제 그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조곤조곤 잘근잘근 한번 가봅시다. 예. 자, 그러니까 우선 첫째 두 개의 사례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먼저 대통령의 힘과 관련된 건데 보수 세력은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고 단정을 하면서 그 증좌로 여권 내 항명 사례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 안팎이라고 하는 건 안 봐. 이 얘기를 안 해. 아, 얘기가 그렇죠. 4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대비를 하자면 전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수 세력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여권 내의 항명이 그러면 근육 이완제라면 네. 힘을 빼는 요인이라면 후자. 그 40% 안팎의 여론조사 그 지지도는 뭐야? 근육 강화제잖아. 그렇죠. 탄탄한 지지도니까요. 그러면 예. 최소한 두 개를 섞어서 평균치는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하나는 되게 크게 봐. 예. 근육 이완제는 되게 크게 보는데 근육 강화제는 아예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동시라고 부동시다. 그래서 부동시다. 부동시라는 거야. 네. 그럼 이 사례는 뭐냐? 보수 세력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그 편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편향적이라기보다는 봉건적이다. 봉건적.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예. 궁중 암투 내지 권력 암투의 차원에서 레임덕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뭐냐면 왕과 신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다음에 명령과 복정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레임덕을 진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계통이 뭔가 좀 삐끗하는 양상만 보면 다 레임덕으로 생각을 해. 아.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40%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툭툭 붉어지는 돌출 현상에 매달려 가지고 씻고 뜯고 맛보고 있는 거죠. 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니까 예. 보수 세력은 구중궁궐의 암투는 보려고 하면서 저작거리 민심은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임덕의 원인을 부동시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개 다 보고 두 개 다 뭐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때를 레임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한쪽만 정말 크게 보면서 예, 그것만 보니까 레임덕이라고 진단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제가 이제 부동시라고 얘기했는데 사례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네네. 당청 이견 내지 당청 갈등 관련인데 그렇죠. 보수 세력은 수사기소권 분리 속도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을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편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은 또 안 봐. 제가 이 사례를 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수사기소권 분리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여당의 행보를 보면서 막 이거 갈등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정부당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여당인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무릎 꿇었잖아. 그렇죠. 요건 안 봐. 요걸 봐야 돼. 요건 안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하. 지금 일단 이것도 그냥 보수 세력이 보는 그대로 받아와서는 네. 얘기인데 앞부분 그러니까 수사기소권 속도 조절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항명이라고 본다면 네. 후자는 굴복이잖아. 굴복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 보는 게 맞죠. 그런데 항명은 한쪽만 보는 보는데 거야, 한쪽만 굴복은 보고. 안 봐. 한쪽만 보고 한쪽 안 보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가 네. 뭐예요? 이낙연 대표가 면전에 송남기 부총리 면전에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딱 연설까지 했는데 몇 시간 뒤에 홍남기 부총리가 저격을 했고 네. 그잖아.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부담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 그러면 보편 지원금 포기했잖아. 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가 제압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드는 게 아니라 속칭 개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요 얘기까지 안 돼. 깨 뭐라고 하려다가 안 했어. 그렇죠. 민주당은 네 알겠습니다 한 거잖아. 그럼 항명이 아니라 굴복이잖아. 굴복이라 보는 거. 근데 이걸 왜 안 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 힘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동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굳이 얘기하면 이건 부동시라는 그 비유적 표현보다는 생명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 아, 생명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 특정한 색깔은 보는데 특정한 색깔은 안 봐. 못 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꽂힌 문제에 대한 색깔은 아주 메인 눈으로 봐. 네. 그런데 자기들한테 별로 관심 없는 내지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두더지의 눈으로. 두더지으로 이게 그래 보니까 왜?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생명이다, 두더지 눈이다 하는데 근데 지금 두더지 시력이 엄청 안 좋은 건 알죠. 예, 두더지가 그래서 자꾸 나오면 맞나요?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고 볼 만한 뭐 또 여권의 안에 상명의 기운 이거하고 좀 힘든 다른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정반대 사례도 막 이렇게 많은데 왜 요건 쌩까면서 왜 요것만 키우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개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부동시를 상징하는 다른 사례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요. 네. 어찌 보면 이게 더 극명한 사례인데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과 신현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잠깐 또 여기서 윤석열이 또 왜 나옵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자, 보수 세력이 레임덕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네. 신현수의 항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윤석열이 등장을 해요. 네. 왜 이러냐면 자, 이런 거잖아. 신현수 민정수석의 항명 행위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가는 수준이었잖아. 네. 소극적 저항이었어. 근데 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을 총동원해서 정면에서 치받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건 적극적 저항이야.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 세력의 인식틀에 따르면 윤석열의 저항처럼 강력한 항명, 하극상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치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보수 세력이 레임덕 운운한 적이 있어요? 아니 레임덕도 아니고 그때 선거에서 이겨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빠졌냐고 지금 네.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압승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좀 다르죠? 이게 완전 모순이잖아. 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네. 이 모순적인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뭐죠? 제가 인심 좋게 그래도 뭔가의 어떤 그 합리성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못 찾겠어. 그게 뭐냐면 상투성이야. 아, 이건 좀 어렵네요. 상투성. 우리가 상투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투성 그거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진단의 상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레임덕이라는 개념부터가 엄밀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실한 진단을 가리는 게 뭐냐면 시기야. 권불 10년, 화무 11롱. 네. 그죠? 권력은 화무는 11롱이야.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네. 노래는 안 부르겠어요. 예. 아유,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은 집권 말기로 갈수록 힘이 빠지기 마련이고 네. 집권 세력의 질서는 이완되는 법이다라는 상투적인 전제를 깔아. 그 다음에 요 시기 비스무리하게 오면은 거기서 돌출되는 사람을 갖다 때려 맞춰버려. 네. 그게 바로 진단의 상투성이야. 아하. 이해되십니까? 오호.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아주 별도로 면밀하게 분석했을 법한 사안조차도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면 그냥 갖다 권력 이완의 어떤 현상, 원인하고 갖다 대입을 해버려. 항상 그렇게 대입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낙연의 케이스와 신현수의 케이스를 대비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투적인 사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40% 안팎. 네. 이것도 이 사람들 내구조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뭐가 안 맞죠. 원래 같으면 이 시점이면 지지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심정적인 평가절하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이면 이 시절이면 지지율이 일단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을 수가 있고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금방 꺼질 거다.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이제 부정확성이 좀 나오는 건데 네. 어떤 걸 봐냐면 그러면서 보수 정당, 보수 언론도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제는 객관적인 상황 인식에 기초해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아하. 그들만의 게임 논리에 갇혀버리는 거지. 아. 그리고 이런 상투성이 아까 말한 그 레임덕 개념을 접근하는 봉건적 사고 방식. 이거하고 만나면 네. 이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를 막 만들어내. 근데 아. 그건 역시 실사가 아니라 CG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좋습니다.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거지. 이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봉건성하고 상투성이 합쳐져서 파노라마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자, 한번 봅시다. 예. 자, 검찰은 우리가 이제 흔히 권력기관 하면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은 뭐야? 갑 오브 더 갑이야. 지금 현재 갑오브 갑은 검찰입니다. 그렇지. 사실상. 예. 자,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 가운데 가장 잘 벼려진 날이 서 있는 게 뭐야? 검찰 권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사극에 대입을 해봅시다. 사극 재밌습니다. 예. 사극. 네. 자, 왕의 최후보로는 뭐겠어요? 네. 약간은 좀 비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지만 금군 아니면 의금부 정도가 될 거야.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이 무력이 음흠. 왕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돼? 그 왕은 그냥 끝나는 거야. 죽죠. 그러면 왕은 그냥 진짜 끝난 왕이 거지. 그 일단 자기 최측근이 왕 일단 돌리는 일단 거잖아요. 먼저 강화도로 가지. 그지? 그렇죠. 도망가. 예. 강화도로 간다고. 네. 그죠?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동서양을 막론한 사극의 공통 서사가 바로 이런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왕이 있어. 네. 근데 보다 안 되면 들고 일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게임 체인저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왕의 바로 옆에 있는 무력이 등장을 해서 네. 오히려 칼을 왕한테 겨눠. 그렇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한 맞아. 사극의 공통 서사야.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면 자, 보수 세력이 이 레임덕의 징후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큰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항명인데 자, 잘 봐요. 최근에 나와 있는 항명 세력을 꼽는 게 두 가지잖아. 이게 전부 다 최고 무력과 관련된 거, 검찰과 관련된 거. 아, 신현수. 네. 왜냐하면 보자고 신현수 파동,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 네. 그다음에 당청 갈등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수사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당의 반발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검찰과 맞닿아 있는 거야. 다 검찰 얘기예요, 사실은. 검찰 그렇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되면은 아까 있잖아요. 제가 봉건성과 상투성이 결합이 될 때가 이제 가장 극적인 그림을 이들이 만들어낸다는 게 뭐냐면 네.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을 궁중 암트국으로 이제 바라보면은 결국은 이 궁중 암트국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뭐냐면 최고의 무력인데 네. 여기에 대입을 하면 그게 검찰이다. 검찰 권력이다. 아, 맞네요. 그래서 지금 신현수의 경우나 속도 조절 주문이나 이 두 가지 모두가 뭐냐면 검찰을 둘러싼 궁중 암투 내지 권력 암투의 결정판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네요. 레임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징후다. 이거 확실하다. 예. 이렇게 지금 간주를 한다. 보수 세력은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건 여기까지는 진단이잖아. 네, 진단이죠. 근데 진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망까지 해. 전망. 이게 뭐냐면 어제 오늘 몇 개 언론이 그러니까 쏟아낸 게 뭐냐면 네.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윤석열이 왜냐하면 할 것이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수사청 신설 방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만약에 이게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에 윤석열은 아마 결사 저항으로 나올 거다. 검찰 조직을 총동원해서 결사 항전에 나설 거다라는 보도를 막 지금 여러 언론이 쏟아냈어. 봤어? 네, 봤습니다. 예. 그잖아. 네. 이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정점을 찍는 거지. 그죠. 그렇죠. 정점을 찍는 건데 드디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정권 기반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최종 라운드가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반기를 들고 재밌잖아. 정말 이제 이 정부 구중궁궐을 박살낸다. 예. 은인자중하던 우리는 예. 보다 안 돼가. 보다 안 돼서. 그죠. 어디서 네. 많이 듣던 소리인데 네. 딱 등장을 하면서 왕한테 칼을 겨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돌아가는 건데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들은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거야. 영화 찍고 있다. 영화 찍고 있는데 예. 이게 B급 영화야. 야, 이거 B급이라고요? 예, 왜 B급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레임덕 서사가 되려면 네. 서사 구조는 당연히 궁중 암트국 또는 권력 암트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이들의 그러니까 레임덕 개념에 따르면 그렇죠. 궁중이나 권력 암투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등장 인물은 당연히 궁중 안에서 다시 말해서 여권 안에서 나와야 돼. 네. 나와야 되고 그 인물은 두 종류로 갈려요. 하나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치받는 대드는 인물이 등장을 대든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관망하다가 뒤통수 치는 인물이 나오고 뒤통수 치는 인물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암투국에 보통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유형인데 예. 이 인물의 깜냥이 떨어져. 아. 그러니까 시나리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야, 인물의 깜냥이 떨어져서 네. 이 암투의 서사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자, 대드는 인물 그럼 제가 한번 보시죠. 대드는 인물부터 한번 봅시다. 윤석열 아닌가요? 대드는 인물?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서사에서 윤석열은 네.
궁중 내의 대드는 인물이 아니야. 아하. 왜냐하면 보수 세력이 볼 때 그 윤석열은 이미 궁중 안의 사람이 아니라 궁중 밖의 사람이야. 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대드는 항장, 대항하는 장수, 예. 항장, 그죠? 항복한 장수란 뜻도 있지만 대드는 장수라고 하는 항장,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새로 캐스팅한 인물이 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신현수 수석인 그렇죠. 거야. 신현수석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내부에서 대드는 인물은 신현수 수석으로 딱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스토리 전개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의 역할은 항장 윤석열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네. 이것만 되면 그 극적인데 네. 이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네.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를 외치고 사라지는 인물이야. 그럴 뻔했어요. 그죠? 사라질 뻔했어요. 아니되옵니다 한 번 하고 그냥 그 페이드아웃 되는 네. 그런 인물이야. 네. 그래서 보수의 레임덕 스토리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안에서 대드는 인물은 없어지고 그냥 밖에 있는 장수 윤석열과 대통령이 돼버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스토리는 뭐냐면 긴장감 넘치는 궁중 스릴러가 아니라 그냥 단순 액션 활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성문을 열어라 하면 몰래 싹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협 영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무협 영화네요. 내지 느와르. 느와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다음에 뒤통수 치는 인물. 네. 있어야 되는데요. 그지? 보수 세력이 서사에서 이 인물은 민주당 안에서 나와야 돼 무조건. 네. 그죠? 예. 근데 안 나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네.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는 둘째치고 음흠. 앞니마도 가격하는 사람이 안 나와. 네, 맞습니다. 예. 왜? 떠오르는 해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들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뭔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뒤통수 치는 인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서사가. 근데 지금 동원할 사람이 없어. 아,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최근에 않습니다. 불거진 사례에서 동원하는 게 어떤 때는 민주당 지도부고 네. 어떤 때는 이른바 민주당 내 강경 초선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종합하면 민주당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강경초선. 안 걸리는 사람이 다 걸려 다. 네.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은 조용히 뒤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민주당 전원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행인 1, 행인 2. 영화로 치면 행인 1, 행인 2 엑스트라 같은. 한번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이러고 말고.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보수 세력의 레임덕 스토리는 뭐냐면 긴장감 넘치는 정치 스릴러가 아니라 음흠. 문재인 대통령의 모노 드라마가 돼버리는 거지. 왜? 상대 배역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 주연만 있는 조연은 거의 없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참 영화 얘기로 지금 이 정치 이 판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결국 이 말씀이 레임덕 스토리가 너무너무 엉성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거지. 아. 그 엉성한 더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엉성한 게 아니라 아예 레임덕이 없다. 레임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차라리 보수 세력 있잖아. 예.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동원하지 말고 예. 그냥 약한 고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나는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한 고리라고 차라리 그런 표현을 써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내지 문재인 정권의 약한 고리가 지금 검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래서 그 고리에서 이상음이 나고 있으니까 아하. 예의주시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향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조금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진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바로 레임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망이 아니라 소망을 듬뿍 얹어서 전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음흠.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응? 이게 전망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응. 진단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침소봉대하고 막 그런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도 한데 네. 이 자체가 제가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부동시 현상 그것의 끝판왕이기 때문인데 좀 단순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검찰 요인 이 하나에 다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상이 나고 파열음이 나면 대통령도 정권도 민주당도 끝장이다. 이렇게 거의 예단하듯이 그러고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한번 조국 수사 이후에 네. 그러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국 그러면- 수사 한참 하고 있다가도 총선에서 압승했어요 민주당이. 자 그러면 이 네. 상황에 한번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신현수 파동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둘러싸고 당청과 갈등이 있었다고 쳐. 네. 있었다고 쳐. 그래서 램더까지 운영했는데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야권이 지면 치면. 거꾸로 민주당이 이기면 네.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이 결국은 명운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상현 선생님과 레임덕이 맞고 문재인 정권은 회복 불능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보궐선거에서 자연강전제 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올인은 좋은데 네. 상황 진단까지 올인을 해버리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그것처럼 극심한 부동신은 없는 거거든. 상황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진단 자체를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뿌린다고 거둔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만약 선거 결과가 그 지금 제가 이야기는 이건 가정화법인데 가정이니까요. 예, 그렇게 가정이니까. 나온다면 저작거리 민심을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보수 세력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가 돼도 그렇죠. 그에 반비례해서 검찰 요인에 올인했던 보수 세력은 대선을 위한 씨 뿌리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왜? 민심을 움직이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제대로 포석을 놓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대선 씨 뿌리기용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인심이 좀 후하잖아. 네. 100번 양보해서 레임덕이라고 칩시다. 네. 아니 그리고 언젠가는 레임덕이 오긴 오겠지. 뭐 레임덕은 뭐 언젠가 오겠죠. 그렇죠. 뭐 언젠가는 오긴 집권 오겠지. 끝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예. 아무튼 레임덕이 온다고 한번 그 해서 네. 그러면 그게 곧 보수 세력의 승리냐? 아.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레임덕은 곧 보수 세력의 비상이냐? 어허.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의 레임덕이 음. 보수 세력으로 다 가가지고 막 보수 세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떤 또 다르게 작동하는 기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왜 그럼 박근혜 정권으로 갔는가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봐. 네. 김대중 정권에서 그럼 노무현 정권으로 간 건 또 뭐냐? 음흠.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이건 단순한 건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레임덕 고사진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냉정하게 현실을 좀 봐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간곡히 권유하는 건데요. 네. 보수 세력은 하루라도 빨리 아하. 안경점으로 가서 부동실을 잡을 안경부터 맞추시기 바란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 시력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음흠. 머리가 아픈 법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경부터 맞춰라라고. 이건 잘 맞나? 예, 저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맞아요. 시력이 네. 불균형이면 머리 엄청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프고 그죠? 뭘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잘 아프면 사고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를 해봤자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음. 네, 참 그러니까. 오늘 재밌게 싹 지나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게 말씀을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주셨습니다. 저보고 예. 소설 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저 소설은 어떻게 B급은 아니에요. 아, B급이라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음.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글들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원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꿈깨 이것들아 이구만요. 아무튼 우리 천초님들 참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네요. 정리 잘해. 네. 야, 또 예. 우리 진예월님 음. 백성들이 원상이 자자해야 무신의 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오 예. 이거 정답입니다. 예.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예. 자기 혼자 뭐 쿠데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죽인다. 네, 결론은 음. 망나니의 칼춤이다. 자, 이정환님은 야당과 수구 언론이 선거 때마다 판판이 대패를 한 이유가 이래서죠. 기본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뭘 하든 될 턱이 있나요?라고 그러니까요. 진단도 주셨습니다. 자, 황선희님, 국힘당 니들이 하던 정권은 대통령 말에는 무조건 입 다물고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하니 이런 게 레임덕으로 보이나 보지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자, 쏘가리님 이거 재밌네요. 지금 보수 야당이 제일 듣고 싶은 노래는 정답 변진섭의 희망사항. 많은 오래된 노래인데. 주셨습니다. 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거 또 문제 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요새는 뭐 그런 얘기하면 또 그것도 성인지 가능성이 부족한 노래가 요즘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요즘 박지원 변호사가 뭐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대. 저가 아니고요. 지금 어제 지금 전화를 한 100통 받았어요. 진짜로? 농담 좀 못해요. 100통을 문자하고 처음에 이제 그 선수 관련된 그 저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축구 선수 네.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했던 뭐 이제 그 대행했던 변호사가 박지훈 변호사.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많은 분들이 진짜로 우리 박지훈 변호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니고요. 예. 딴 동명이인이고 대한민국에 박준 변호사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네. 자, 지금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현장을 볼 거다. 마포 보건소네요. 바로 옆인데요. 예. 아 그래요? 예, 저도 뭐 가본 적 있으면 저도 예, 바로 요 가까운 데 있는데. 예, 저도 여기서 그걸 받았었거든요.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자가격리 예, 때 예. 여기서 받았어요. 예,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를 알고요. 네. 아 이거 빨리 좀 백신 접종률이 좀 뭐 60, 70까지 가고. 네. 그래서 빨리 좀 이제 벗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유,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역사하고 영화랑 접목시켜서 더 재미있는 청기누설이라고 현님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청기누설은 정말 활극 같았어요. 그래요? 설명을 우리 모털 도사님이 설명하는 게 활극같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무협지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정확하게 안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무협에 나오는 그 무공 비급은 웬만하면 제가 보리무상신공이라고 들어봤나? 저도 주하 인마 정도만 압니다. 주하이 그 정도 갖고 내가 탄지신공이라고 탄지신공 뭐냐 탄지 요거거든. 아유, 딱 던진 탄 그러니까 손가락을 튀긴다 탄신공 아. 딱 하면 여기서 장풍이 나가. 이야, 장풍이 빡 이렇게 일직선을 딱 총알처럼 갖다 네, 꽂히는. 탄지 신공이 요거 탄지신공. 예, 오늘 탄지 신공을 한번 이기 날려봤습니다. 어검술이라고 들어보네.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자,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이제 코로나 이제부터 좀 백신 접종해서 조금 뭐 좀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세요.